안녕하세요. 예신의 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우리 결혼식 날짜는 다 잡았는데 청첩장은 언제 보내야 할까? 적어도 한 달 전엔 보내야겠지? 한 달 정도 전에 보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청첩장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깔끔한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화려한 스타일? 나는 깔끔하면서도 약간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 우리 둘이 취향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 좋다. 그럼 내가 몇 가지 디자인을 찾아보고 너한테 보여줄게. 그리고 음식 메뉴도 결정해야 하는데 혹시 네가 꼭 추가하고 싶은 메뉴 있어? 해산물 코스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신선한 해산물 요리면 손님들도 좋아할 거야. 해산물 코스? 좋지. 나도 좋아해. 그럼 해산물 포함해서 코스 몇 가지 더 알아볼게. 그리고 혹시 하객 명단 마무리됐어? 거의 다 했는데 몇 명 정도 추가로 넣어야 할 것 같아. 너희 쪽은 다 정리됐어? 우리 쪽도 다 정리됐어. 친척들까지 포함해서 인원 맞춰놨어. 그럼 이제 슬슬 웨딩 촬영도 준비해야겠네. 어떤 컨셉으로 할지 생각해 봤어? 아직 고민 중인데 자연스러운 스낵샷 스타일로 할까 생각 중이야. 둘 다 어색한 포즈보단 그런 게 더 오리다운 것 같아서. 맞아. 너무 꾸미는 것보단 편하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날짜 정해서 예약해야겠다. 그럼 스튜디오 알아보고 예약까지 내가 해볼게. 고마워. 진짜 든든하네.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의견이 잘 맞아서 다행이야. 그러게.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 기대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죠. 모든 것이 순항이었고, 저희의 결혼을 막아서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제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남자친구. 저기요, 자기한테 깜짝 소식 하나 있어. 어? 무슨 소식? 신혼지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구할 것 같아. 뭐라고? 사실 내가 살던 곳은 작으니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마련을 하고 있었더라고. 엄마도 돈이 될까 말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모가 돈을 크게 빌려줬대. 그래서 우리 아파트로 갈 수 있게 되었어. 오피스텔이 아니라. 어머, 정말? 어머니까. 어디 집인데? 어느 동네야? 땡땡 동네에 있는 아파트야. 새로 지은 곳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주변 환경도 좋더라고. 위치도 우리가 출퇴근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 어머, 그곳에? 어머니께 감사해서 어떻게 하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옛날 사람이잖아. 자기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아니, 갑자기 그런 집이 생기다니 꿈에도 상상 못했었어.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니 나도 좋아. 우리 결혼하고 그곳에 살기 시작하는 거야. 너랑 같이 꾸며나갈 우리 집이야. 정말 기대된다. 그럼 우리 가서 직접 한번 볼 수 있어. 어머니도 모시고 가면 너무 좋겠다. 그렇지. 그럼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안 그래도 엄마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나 봐. 진짜 너무 행복해. 고마워.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해줘서 어머니께 바로 전화 드려야겠다. 깜짝 놀랄 일이었죠. 저런 큰 선물을 주시다니. 사실 저는 남자의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를 흡족하게 생각 안 하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큰 선물을 준비해 주시다니 넋쭉 엎드려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집을 보고 난 뒤
나와 남자친구, 엄마.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네가 웬일이니? 무슨 일로 연락을 다 했어?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면서. 네, 준비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설레는 마음이 커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어머니 식사 하셨나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냥 너는 좀 한가한가 보구나. 우리 아들만 바쁜 것 같아. 하긴 뭐 너는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지 않니? 우리 집 쪽에서 신혼집도 다 해왔으니 말이야. 그 덕분에 너는 편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니? 아, 네, 어머니.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사실 집 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니. 그리고 요즘의 시댁에서 이렇게 다 준비해오는 경우도 드물어. 너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맞아요. 저도 그만큼 더 열심히 살고 감사한 마음 갖고 잘 하려고 노력할게요. 뭐 그래야지. 집도 우리 집 쪽에서 다 준비했으니 네가 특별히 할 일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잘 보살펴줘야 할 거야. 아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서로 힘합쳐서 잘 해나가야죠. 준비한 것에 저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뭐든지 우리 쪽에서 큰 몫을 했으니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았냐? 좀 느낌이 그랬습니다. 말끝마다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표현이요. 그래도 워낙에 말씀을 무뚝뚝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제게 당부를 하시는데 그 당부가 제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더군요. 나와 남자친구, 엄마. 예,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도 이제 우리 사람이니까 몇 가지 꼭 알아두고 잘해야 할 게 있어.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밥을 잘 챙겨줬어. 바쁠 때도 아침은 꼭 따뜻하게 차려줬지? 그러니까 너도 아침은 꼭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야 해. 남자는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가야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거든. 네, 어머님. 아침을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너무 지쳐있을 테니까 저녁도 깔끔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 우리 아들은 특히 매운 거 좋아하니까 김치찌개 같은 거 자주 해주면 좋아할 거야. 네, 참고할게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할게요. 좋아. 그리고 집안일도 네가 잘 챙겨야 해. 이건 우리 아들이 준비한 집이나 다름없잖아? 내가 해줬으니까. 그러니 너도 당연히 더 열심히 관리해야지. 집이 항상 깨끗해야 우리 아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야. 내가 가끔 들여다보러 올 텐데 집이 어지러져 있으면 안 돼. 아, 네, 당연하죠. 또 내가 필요할 땐 바로바로 연락해서 도움 청하면 돼.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를 수 있어. 우리 아들의 신경 안 써도 되게 네가 잘 챙겨줘야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배워. 네, 어머님. 앞으로 더 잘 신경 쓸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피곤하니까 집안에서 너무 많은 얘기하거나 귀찮게 굴지 마. 남자가 퇴근하고 와서 편히 쉬려면 조용하게 해줘야 해. 남편이 무슨 일 있으며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 아, 네, 어머니. 너도 이제 우리 아들 가족이 됐으니 무슨 일이든 다 참고 잘 맞춰 나가야 해. 우리 아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게 너의 첫 번째 임무야. 알겠지? 저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집을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때를 써서 얻어낸 것도 아닌데 제게 너무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나와 남자친구, 엄마, 그리고 남자친구.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겠구나. 네, 어머님, 무슨 이야기세요? 결정했다. 나도 너희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네.
어머님께서 같이 사신다고요? 그래. 뭐 어차피 집도 내가 마련한 거고 네가 알다시피 내가 아들 걱정을 많이 하잖니. 집도 내가 관리를 해야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말이야. 너도 나와 같이 지내면 이것저것 배울 수 있을 거고 서로 도움도 될 거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진병이도 난데 내가 같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같이 살아야 너도 우리 집 가통을 빨리 익히지 않겠니? 잠깐만요. 그럼 신혼집이 어머님 명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신명의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래야 확실히 관리가 잘 되지 않겠니? 너희 젊은 애들끼리만 살면 힘들 테니 내가 옆에서 챙겨주면 좋잖아. 아, 그런 얘긴 처음 듣네요. 그럼 저희가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님과 함께. 아, 자기야.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엄마가 도와주면 우리도 생활이 더 편해질 테니까. 처음엔 나도 고민했는데 엄마랑 같이 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 하지만 저희 둘만의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혼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지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지. 내가 뭐 불편하게 하겠니? 너희 신혼생활에 도움될 만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들, 네 생각은 어때? 맞아. 엄마도 같이 있으면 우리도 든든하고 혼자 사시는 것도 신경 쓰이잖아. 엄마가 집안에도 도와주고 나중에 아기도 함께 봐주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아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이게 너한테도 좋은 기회야. 좋은 기회요? 어떻게요? 생각해봐. 내가 30년쯤 너희랑 같이 살다가 나중에 집을 물려주면 그 집이 결국 너희 명의가 될 거잖니. 그럼 그냥 얻어걸리는 셈이지 안 그래? 나 이 집 말고 내 집도 있다. 그것도 나중에 다 니들 거야. 그렇긴 하지만 어머님과 같이 사는 거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에이, 별거 아니야. 내가 집안에도 도와주고 아들 챙기고 나중에 손주 생기면 너도 편할 텐데 힘든 거 없을 거야. 말하자면 너는 집도 공짜로 얻게 되고 일도 줄어드니 남는 장사 아니겠니? 그치만 신혼생활은 둘만의 공간에서 시작하고 싶었는데요. 그런 소리 할 거면 집을 네가 마련했어야지. 내가 이 집에 왔잖아. 그러니 당연히 내가 같이 살아야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너의 곁에 있어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살지. 그런 말씀은 좀 그런데요, 어머니? 왜 아닌데? 내가 아들 챙겨야지. 너도 알잖아. 남자는 철이 늦게 든다고. 누군가 옆에서 제대로 잡아줘야 해. 너희 아침밥이나 잘 챙기면 되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 말이 맞아. 사실 엄마랑 같이 있으면 우리도 편하고 나중에 상황 봐서 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내가 지금 집이니 다 해줬으니 이 정도 노력 감수해야지. 나중에 집이 너희 걸로 넘어가면 그땐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걸. 어머님,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혼집 명의가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집이 누구 명의인지가 다르니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사실은 저도 이미 집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하면 쓰라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었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뭐라고? 네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다고. 우와, 너 그런 얘기는 왜 지금 한 거야? 원래는 너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님께 거절했던 거였었어. 그래, 지금 상황 보니 좀 이야기가 달라지네.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집을 해온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아들한테 다 맞춰주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제가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것보단 저에게 맞춰주는 남편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간단해요.
제가 집을 해올 테니까 앞으로 남편이 저한테 다 맞춰줘야겠죠. 어머님께서 아들한테 맞춰주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뭐? 그럼 내가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어머니 말씀대로 집을 마련한 사람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왜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편안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더 낫지? 그게 더 나은 방법 아닐까? 뭐라고? 네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네. 집이 제 이름으로 된 만큼 앞으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어차피 집도 제가 마련했고 30년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편하게 제가 모시고 살면 되니까요.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해. 네 동생 네가 나한테 맡기면 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님은 그동안 하셨던 대로 아드님을 잘 챙기시면 되겠죠? 어머니 집에 계시면서? 저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는 결혼 못하겠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갑자기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내가 이 결혼을 위해 얼마나 참았는지 너도 알지? 근데 네 엄마랑 같이 살라느니 내가 맞춰야 한다느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그건 좀 우리 엄마도 널 위해서. 아, 너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너희 엄마랑 평생 같이 살면 내가 죽겠지. 아침마다 밥 차리고 집안일 다 하고 그 네가 피곤할까봐 말도 못 시키고 내가 뭐 하냐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죠? 됐어. 너랑 네 엄마 때문에 내가 평생 스트레스 받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다 아프네. 차라리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게 낫겠다. 뭐? 그럼 정말 끝내자는 거야. 끝내자고? 아니 어차피 이 결혼은 내가 하면 내 무덤 파는 거잖아. 네 엄마랑 같이 살면서 맞춰주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혼자 살면서 치킨 뜯고 드라마 보겠다 진짜.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아, 왜? 이쯤에다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더 좋지 않을까? 너도 네 엄마한테 벗어나기 힘든 것 같고 나도 너희 집안에서 계속 휘둘리기 싫어. 그러니 하온이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야, 진짜 그럴 필요는 없잖아. 필요 없긴. 나 지금이 딱 필요해. 나 이제 이 구질구질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위한 삶 살 거야. 네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빠질게. 나랑 신혼살림 차리는 기분이 아니라 네 엄마랑 신혼살림 차리는 기분으로 살라고. 알았니? 이 모자란 모자들아. 그 후 이야기. 하온을 결심한 그날 저는 미련 없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하객 명단, 신혼집 계약, 웨딩 촬영 준비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해온 것들이었지만 놀랍게도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직장 예약은 바로 취소했고 이미 맞춰두었던 웨딩 드레스도 깔끔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생각하며 모든 과정을 차분히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신혼집 문제는 저에게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남자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선택은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끌려다니기보다는 저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만의 공간을 꾸미고 저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들었던 건 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시간들이지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라고 답하며 제 안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느끼는 평온함과 행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률합니다. 결국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선택이 저를 진정한 행복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결혼해서 하나 될 일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하지 않아? 오늘의 이야기 흔하지? 미지네. 또리지아우, 은이다.